교수님, 이제 앞으로 이제 우리가 글로벌 경제 기업들을 볼 때 네. 임원하고 브랜드 그리고 AI만 있는 글로벌 기업이 만들어질 거다. 네. 뭐 이런 얘기를 해주셨는데 네. 이게 말이 되는 얘기인가? 어떤 의미예요, 이게? 이게 사실은 AI가 나오기 이전에 한 10년 전에 이미 한번 나왔던 얘기예요. 그때 이미 일자리 변화에서 2017년, 18년에 어떤 논의가 있었냐면, 그러니까 글로벌 컨설팅 기업에서 네. 앞으로 임원과 브랜드만 있는 그런 기업, 글로벌 기업이 나올 것이다. 어, 그게 이해가 안 됐잖아요. 네. 이걸 생각하시면 돼요. 스티브 잡스. 스티브 잡스. 네. 어, 처음에 아이폰이나 이런 걸 만들 때 사실 애플의 아이폰을 네. 실제로 부품 같은 경우에는 LG나 삼성 이런 데서 만들기도 했고, 그렇죠. 조립은 대만 가서 했고, 네. 심지어 그 애플에서 제일 유명한 광고 중에 하나가 띵크 디퍼런트거든요. 네. 띵크 디퍼런트 스티브 잡스가 한 게 아니에요. 어, 외주사가 한 거예요. 아, 그래요? 광고 외주사가. 어, 그러니까 아이폰이라는 프로젝트 하에 네. 애플은 디자인만 했고 나머지 모든 걸 다 하청업체라든가 이렇게 외주를 맡긴 거거든요. 네. 그러면 여기서 핵심은 스티브 잡스가 여기서 PM 역할을 한 거죠. 프로젝트 매니저.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어디가 하고 어디가 하고 어디가 하고 자기 계획까지 딱 이렇게 프로세스를 만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아이폰이라는 거 만들었는데 심지어 마케팅까지 외주를 맡길 정도로 음. 이런 게 기본 구조라는 거죠. 어, 그러면 임원이라는 건 네. PM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딱 있는 거고요. 네. 우리는 애플이란 브랜드가 있어. 네. 그럼 여기서 모여가지고 이걸 해보자라고 했을 때 네. 물론 100%다 외주는 할 수는 없지만 직원들도 있을 거긴 한데요. 네. 기본적으로 이런 부분은 외주를 맡기고 이런 부분 여기 맡기고 여기 부분은 협의하고 등등 해서 프로세스를 만드는데 그게 그 기업 안에서 할 필요는 이제 없다라는 거죠. 아, 꼭 기업에 다 직고용을 하고 부서를 만들 필요가 없다. 그렇죠. 근데 이제 AI까지 나타났으니 네. 기본적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임원들을 뒷받침할 직원들이 사실 있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런 것까지 AI가 어느 정도 해주면 진짜로 그야말로 탁월한 임원 하나가 엄청난 이 시너지를 만들 수 있는 구조가 돼버린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런 거죠. 그 임원이면 자 네. 우리 이번에 LG 그램 30 프로젝트를 여기에 맡기는 거예요. 네. 그럼 이 사람은 5년간 그걸 하는 겁니다. 네. 지금은 뭐 23을 팔고 있는데 네. 30이면 앞으로 올 거잖아요. 그쵸. 그러면 지금부터 뭘 어떻게 해가지고 누굴 모으고 네. 자기 팀인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서 그걸 한 3년 딱 팔고 거기서 나온 인센을 한꺼번에 받고 네. 그리고 한 3년 놀다가 그 다음 프로젝트 들어가고 어. 이런 식으로 될 가능성이 생기는 거죠. 아. 그러면 예전처럼 그런 핵심 임원과 그 핵심 임원을 뒷받침하는 직원들, 네, 뭐 팀장급들 막 네, 많이 네. 있었다고 하면 네, 이제는 AI가 그 팀장 역할을 대신하고 하청 구조가 더 하청 구조로 더 가되 그게 AI로 많이 대체된다. 결국에는 핵심 인원 몇 명만 있으면 된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이미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는 핵심 인원 몇 명으로 지금 돌아가기 시작을 한 게 꽤 있거든요. 네. 예를 들어 그 한 2년 전쯤에 그때 네. 제가 챗GPT 처음 소개하고 다닐 때 네. 그때 이 컨퍼런스에 가서 제 얘기를 듣고 어떤 중소기업 사장님이요. 네. 이게 그럴 수 있어? 라고 하면서 자기 스스로 홍보자를 만들기 시작해요. 어. 근데 되게 쉽게 되거든요. 네. 홍보자료는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뭐 보도자료는 이렇게 하고 그분이 그 그림까지 이것도 그림도 이렇게 되네 라고 해서 말하자면 홍보 마케팅 쪽 역할을 혼자 다 해버리기 시작을 한 겁니다. 아. 원래 그걸 외주를 주고 막 그래고 그게 좀 커지면은 사람도 고용하고 그래야 되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몇 번 툭툭 하니까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지금 중소기업은 현실적인 이유로라도 그 한 명이 여러 가지 일을 하기 시작했거든요. 이걸 가지고 네. 이미 뭐 그래서 개인이 한 10명 정도 일을 한다 그런 평가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거는 계속 심화될 수밖에 없는 그런 경향이긴 해요. 이게 저는 또 참 공감 가는 게 저도 그 출판사에 마케팅 이사를 하고 있는데 네. 책 한 권 이번에 나오셨지만 나오면은 우리 예스24나 교보문고에 가면 이제 상세 페이지라고 해서 맞아요. 막 기미지로 있잖아요. 네. 어떤 책인지 소개하는 그거를 주로 이제 대형 출판사는 직접 만들고 네. 디자이너가 대부분 출판사 이제 외주로 맡기는데 이거를 챗GPT한테 학습을 시켜서 맞아요. AI 패권 전쟁을 한 문장으로 이렇게 요약하는 멋있는 이미지를 만들어줘 했는데 시장성에서 먹힐 수 있게 나오면 그렇죠. 그럼 이제 뭐 고용할 필요 없잖아요. 네, 외주 맡길 네. 필요 없잖아요. 그 더 중요한 건 네. 그게 처음에는
먹힐 줄 알고 너무 좋아서 했는데 잘 안 먹히는 거예요. 네. 그럼 얘한테 가서 불평을 토합니다. 야씨 네가 하라고 해서 했는데 안 됐잖아. 사람들 반응이 왜 이래? 네. 근데 다음에는 이게 잘 된 거예요. 야 너 잘했어. 어. 이제 우리가 이걸 강화학습이라고 하거든요. 네. 얘가 대한민국 이 사람들이 좋아하는 게 뭔지를 알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맞춤형 쓰면 쓸수록 맞춤형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타율이 올라가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내가 얘기하신 대로 학습을 시킨다라는 개념인데 네. 내 거를 이렇게 하는 거야 하고 거기에 피드백까지 주기 시작하면 네. 얘가 진짜 내가 너무나 원하는 걸 만들어주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직원보다 나은 거죠. 회사에서 늘 말하는 게 그거지. 그냥 좀 이렇게 잘 만들어봐. 가이드를 안 주고 맨날. 근데 그게 된다는 말씀이신 그쵸. 거죠. 교수님,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게 네. 그래서 알겠어. 무서운 건 알겠는데 그럼 앞으로 내 일자리에 좀 어떻게 영향이 오는데 네. 우리 애들은 뭐 어떤 교육 시켜야 돼 이거거든요. 네. 그럼 직업적으로 일자리에 좀 어떤 변화를 좀 줄 수 있을까요? 일자리에 대해서는 사실은 뭐가 더 뜬다, 뭐가 안 뜬다라는 얘기는 많이 나오잖아요. 네. 그래서 좀 더 저는 크게 좀 보는 게 필요하다. 일단 그래서 이 책에서 5가지 이야기를 해요. 네. 일단 새로운 직업이 탄생한다는 건 되게 당연한 일 같고요. 근데 그 새로운 직업을 지금 예상할 수 있으면 새로운 직업이 아니에요. 예상이 안 돼야 되는 네, 예상할 수 있으면 지금 직업의 개념을 가지고 하는 건데 네. 지금 개념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데서 직업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가 돼야 되냐면 비즈니스 구조가 나와야지 이 비즈니스 이게 필요하겠구나가 나오는 거죠. 네. 그러니까 뭐 AI 금융 전문가 이런 거 나올 수 있겠죠. 그렇죠. 왜냐하면 지금의 금융인과는 완전 다른 개념이 되거든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새로운 직업은 계속 탄생을 하니까 네. 대신 이런 건 있죠. 직업이 사라지는 만큼 새로 생기니 괜찮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꼭 그런 건 아니에요. 100개가 사라지는데 10개가 생기는 거니까. 그래야지 효율적으로 생기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 꼭 그런 건 아니지만 새로운 직업은 반드시 생긴다. 네. 근데 그렇게 생긴 직업은 굉장히 이거 면에서 좋을 것이다. 돈을 잘 벌 것이다. 그러니까 생기는 거니까 효율적이니까 생기는 거니까. 네.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이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직업의 경계가 사라집니다. 예를 들어 지금도 여러분 신문 기사 보시면 네. 가끔 AI가 생성한 이미지가 일러스트로 있는 거 맞아요. 꽤 유명한 신문 같은 데서 쓰잖아요. 네. 그걸 누가 만들었겠어요? 기자. 기자가 만들었겠죠. 네. 근데 예전엔 그거를 기자가 일러스트레이터한테 설명을 하고 이렇게 만들어줘. 네. 왔다 갔다 하면서 수정해가지고 올리는 과정이 있었을 거라는 거예요. 네. 근데 생각해보면 기자는 일러스트레이터한테 설명을 해야 되는 거고 이 사람이 알아듣고 거기에 맞춰서 이렇게 하는 그 과정들을 네. 그냥 그대로 생성을 시켜버리거든요. 어차피 설명을 해야 되는 거였잖아요. 네. 근데 기사를 딱 입력하면서 이거에 맞는 거 만들어줘. 네. 그럼 어느 게 더 효과적일 것 같아요? 당연히 네. 기자가 직접 하는 게 낫겠죠. 그렇죠. 그리고 기자가 자기가 이 내용을 잘하니까 네. 실제로 이거랑 잘 맞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사실은 이 사람은 일러스트레이터일까 기자일까? 그러니까 직업의 어떤 경계가 예전에는 이 직업은 여기까지야. 이까지 해야 돼. 근데 그게 희미해지면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다 블러 처리가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해줄 수 있고요. 그리고 제일 가슴 아픈 것 중에 하나는 아르바이트는 초토화될 수밖에 없어요. 왜 아르바이트가 초토화될까요, 교수님? 아르바이트라는 일자리는 네. 어떤 걸 주로 아르바이트로 하냐 생각해 보면 대체가 제일 편한 것들을 아르바이트로 하거든요. 그쵸, 뭐 그냥 누구나 할 수 있는 거. 네네. 그러니까 한 2시간 가르쳐 주면 얘가 이걸 할 수 있는 거. 네. 그런 것들은 사실은 기계가 하기에 너무 좋은 거라는 거죠. 개별적인 특성이나 네. 개인 맞춤이 필요 없이 그냥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뭐 이런 거 철판 뒤집고 막 이런 것들 네. 얼마든지. 근데 AI는 그걸 가지고 센서를 가지고 지금 뒤집어야 될까지 판단을 할 수 있다. 그렇게 한다면 이거는 하기가 너무 좋은 상황이 돼버리는 거고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잘못 생각하는 게 그거예요. 알바가 비용을 생각해서 네. 그러니까 비용적으로 AI가 좀 더 효율적이면 AI로 대체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그쵸. 사람을 쓰는 비용이 더 싸면 사람을 쓰고 네. 기계가 더 싸면 기계를 쓸 것이다. 근데 알바는 그렇게까지 큰 돈이 되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알바는 남을 것이다 생각을 하시는데 맞아요. 그게 자영업의 현실을 모르셔서 그러는 거예요. 제가 이제 자영업자들 관계된 책을 쓰면서 많이 만났는데 네. 얼마 전에도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 고깃집 프랜차이즈 대표인데 네. 몇 명을 초청해가지고 그 파티를 열어 주신 거예요. 네. 그 프랜차이즈니까 여러 군데 있는데 그 중에 한 곳으로 오라, 한남점으로 오라고 해서 갔거든요. 네. 근데 대표님이 직접 고기까지 구워주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렇게까지 대접할 일이야 했는데 갑자기 옆 테이블에서 여기요 그러니까 대표님이 막 뛰어가면서 네 하면서 뛰어가는 거야. 그래서 아니, 대표님 이게 무슨 일이에요 그랬더니 알바하시는 분이요 네. 무단으로 안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아침에 못 나가요가 아니라 나와야 될 시간이 됐는데 안 나와서 전화를 해보니 전화를 안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침 대표가 여기 와 있으니까 뭐 급한 대로 해야죠. 나라도 해야 돼 이렇게 하면서 하는 거라 사실 많은 자영업자들은 현재 그러니까 아침에 오늘 못 가요라고 전화만 해줘도 너무 고마워해요. 제가 이렇게 갑자기 안 나오는 일이 흔한가요 그랬더니 되게 흔하대요. 그리고 그럼 내일 나오면 어떡해요 그랬더니 분명히 내일 와서 아파가지고 전화도 못 받고 자고 있었다라고 할 거라고. 이런 건 한두 번이 아니다. 그러면 안 잘라 그랬더니 걔를 잘라도 어차피 똑같다. 그나마 얘는 일에 익숙해져 있으니 네.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속아주는 척하면서 넘어가는 게 좋다. 그게 그러면 이제 뭐 저 입장에서는 좀 책임감이 너무 없다라고 네. 느껴지지만 그게 아르바이트 시장의 고용인들의 평균이다. 네, 현실적 요즘에 그 G세대라고 젠지라고 하잖아요. 네. 잘파 세대로 넘어가서 네. 이쪽에 사실 예전보다 책임감이 없는 게 사실이고 이런 일이 자주 일어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자영업자 입장에서는요. 돈도 중요하지만 안정성. 오늘 장사를 해야 되는데 갑자기 얘가 없어서 마침 대표가 와 있었으니까 망정이지 안 그랬으면 이날 장사 못 하는 거였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조금 더 주더라도 안정적으로 얘가 돌아갈 수 있는 걸 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비용이 아니라 이 안정성을 위해서라도 AI로 대체할 수 있으면 AI를 쓰겠다라는 게 자영업자들의 마음이에요. 또 이제 은퇴 연장이라는 게 있죠. 네. 은퇴하시는 분들은 경험이나 이런 것들은 많은데 사실은 예를 들어 뭐 기획안을 해도요. 기획적인 아이디어는 있는데 네. PT 만들고 조사하고 이런 게 젊은이들 따라갈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AI가 제일 잘하는 게 이거거든요. 조사하고 기본 자료를 만들고 PT하고 그럼 거기서 요건 이렇게 좀 고쳐봐. 저건 네. 저렇게 고쳐봐. 지금 많은 분들이 AI를 활용할 때 가만히 보면 마치 임원처럼 얘네들을 시켜먹고 있는 거예요. 네. 이거 좀 고쳐 다시 한번 해 이런 그쵸. 식으로 100번 해 막 이런 식으로. 맞아요. 그러면 그 사실 은퇴하시는 분들이 은퇴하실 필요가 없죠. 오히려 네트워킹과 경험이 되게 풍부하시니까 네. 이런 일들에 대해서는 AI한테 맡기고 그리고 이분들은 그런 경험을 가지고서 이것을 확장시키면 되는 거니까 은퇴가 연장될 수밖에 없는 기술일 수밖에 없고요. 현재 실제로 우리나라의 60세가 지금 은퇴할 만한 건강 상태가 아니거든요. 그좀 땡땡하세요. 다들. 너무 정정하잖아요. 네. 옛날에 60세랑 너무 다르잖아요. 네. 이런 분들이 굳이 은퇴하지 않는 거고요. 지금의 또 한 50세만 해도요. 이런 기계 사용에 익숙해요. 그렇죠. 이분들이 뭐 그러신 분도 있고 아니신 분도 있지만 옛날보다는 그래도 기계를 잘 사용하신 분이니까 이분들이 AI를 가지고 그런 것들을 활용할 것이다. 은퇴가 연장되고요. 마지막으로 1인 기업이 활성화됩니다. 혼자서도 10명분의 1을 할 수 있는데 그렇죠. 그럼 나 혼자 다 먹는 게 좋잖아요. 그렇죠. 머리 아프고 걔 월급 받아서 남 이렇게 월급 주고 나면 나 남는 거 없고 그런 게 한두 번도 아닌데 네. 나 혼자 다 먹는 게 좋은데 내가 10명분의 1을 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그리고 10명을 모아놔 가지고 일을 했을 때 이게 10명이 되느냐 아니거든요. 5명 파벌 갈려서 싸운다든가 뭔가 문제가 생기고요. 사람 모아놓으면 그렇죠. 그러면 이제 사실은 한 15명 모아놔야지 10명분 일을 하는 거예요. 근데 나 혼자서 하면 인사관리 필요 없죠. 뭐 그러니까 갑자기 뭐 예상치 못한 일들이 없는 거예요. 이러니까 지금 너무 이게 편하니까 현재 1인으로 돌리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샘 알트만의 비전 자체가요. 네. 한 명에서 1조 원 매출을 하는 회사를 만들겠다. 그러니까 한 명에서 1조 원 매출을 하는 회사를 만들 수 있는 도구들을 만들어서 제공하겠다. 이게 그 AI를 만드는 목적 중에 하나예요. 그러면 교수님 앞으로 우리 지금 회사를 다니고 생업을 하시는 분들은 결국엔 내 일자리가 점점 대체된다는 거잖아요. 그런 툴들을 AI를 이용한 뛰어난 사람들에 의해서. 네. 그럼 지금 직장인 분들 네. 혹은 이제 미래 세대는 어떻게 좀 이게 대비를 해야 될까요? 살아남기 위해서. 그런 것들이 온다라는 것 자체에 대해서 지금 동의를 하신다면 네. 준비를 하셔야죠.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많은 분들이 나 왜 복권이 안 되지? 로또 되는 사람 정말 신기해. 야, 진짜 어떻게 되는 거야? 이렇게 부러워하잖아요. 네. 그분한테 물어봐요. 로또를 최근에 사보신 적이 없어요? 저는 그런 사행성 안 해요. 그러면서 복권 당첨되는 사람을 부러워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AI가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될 수 있다라고 우리가 느끼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지금 뭐라도 하나 써보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쓰면 쓸수록 얘가 강화학습도 되고 나의 사용성도 증가하기 때문에 훨씬 효과적으로 쓸 수 있거든요. 네. 근데 와 이런 세상 어떡하지? 라고 한 다음에 우리 아이는 어떡하지로 가요. 그죠. 그것도 네. 그렇죠. 나는 그래도 한 10년 남았으니까 되지 않을까. 나는 될 것 같아. 네. 그리고 나는 나는 먹고 살면 되니까. 나는 그 하기 싫어 사실. 네. 새로운 걸 뭘 하기 싫어요. 맞아요. 예, 그냥 이대로 하면 될 것 같으니까 우리 아이는 어떡하지 이렇게 가버려요. 네. 그래서 얘기하는 게 그거나 똑같아요. 교수님 우리 아이가 책을 안 읽는데 어떻게 책을 읽히죠? 라고 했을 때 그럼 본인은 읽으시나요? 자기는 안 읽어요. 그런 거랑 되게 비슷해서 사실은 AI 같은 경우도 본인이 사용해 보면 잠깐만 내가 직장에 있을 때는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이 요만큼이거든요. 네. 그리고 직장에서 이제 버릇이 됐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일이 정말 요만큼 줄어들어 있어요. 그래서 이분들이 갑자기 퇴직을 했을 때 내가 할 수 있는 건 요거밖에 없어. 그러니까 뭐 자재 관리, 네. 구매 이런 거 대기업이나 있지 밖에 나와서 자기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분들이 퇴직을 당하면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그래서 프랜차이즈라는 거예요. 닭집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알면서도 그 불구덩이에 뛰어들어갈 수밖에 없는 게 그리고 프랜차이즈 업체는요 딱 퇴직금에 맞춰서 설계돼 있습니다. 프랜차이즈 차리는데 딱 퇴직금만큼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로 할 수밖에 없어 이렇게 돼버리니까 왜냐하면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요거밖에 없어서 근데 AI로 인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이 이렇게 늘어났다. 네. 그러면 사실은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이것도 해볼 수 있는 거죠. 예를 들어 작곡하실 수 있으신가요? 작곡 제가 뭐 음대 나온 것도 아니고 못하죠. 저도 못했는데 이번에 제가 노래 하나 만들었습니다. 정말요? 네네. 오. 수노 AI라고 이걸 활용해서 노래 하나 만들었어요. 수노 AI. 수노 AI. 지금 약간 들려드려도 될까요? 한번 들려주시죠. 사실 제가 여러 군데가 다녀서 보니까 이런 걸 제일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교수님 말씀 듣고 잘 배우네 이러면 안 되고 이런 걸 들어야 네. 나도 한번 해볼까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거를 배경을 설명드리면 제가 시안책방이라는 그 책을 소개하는 유튜브를 하고 있는데 네. 콘텐츠 뭐가 있을까 하다가 책에서 가사를 뽑아가지고 그 가사로 노래를 만드는 거. 그래서 일단 제가 챗GPT한테 데미안에서 가사 포인트 할 만한 것 좀 찾아줘. 그때 5개 찾아줬어요. 네. 3번을 가지고 가사를 만들어줘. 가사를 만들고 이 가사를 수노 AI 작곡하는 애한테 넣었거든요. 네. 이 과정에서 4분 정도 걸렸습니다. 이걸 다 하는데. 그거밖에 안 걸려. 네. 그리고 나온 노래예요. 제가 이거 K-팝 스타일로 좀 뮤지컬스럽게 발라드로 뭐 이런 식으로 그 주문을 준 거예요. 이 좁은 세상 유리벽 안에 갇혀 이 가창도 AI가 한 거예요. 두려움 속에 그럼 교수님께서 뭔가 이렇게 녹음 과정 이런 거 전혀 없으세요? 전혀. 그러니까 저는 클릭만 한 거고요. 빛을 찾아 헤매던 어린 날의 꿈이 이죠. 훌륭한데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걸 듣고서 빨리 저작권 등록하라고. 근데 이건 제가 무료로 만든 거라 저작권 등록이 안 되고 한 달에 얼마씩 내면은 할 수 있어요. 제 걸로 할 수 있어요. 네. 훌륭한데요. 좋잖아요 노래가. 그러니까 그러니까 AI가 잘하는 건 사람의 평균값이나 이런 거를 그러니까 히트한 노래의 평균값 이런 걸 잘 알고 노래는 원래 패턴이잖아요. 야 이거 작곡가분들 어떡합니까 교수님? 그러니까요. 이게 바둑 쪽에서도 요즘 보면은 AI한테 학습을 받아서 사람이 이제 바둑을 두는 시대가 됐다는데. 그 중국의 되게 유명한 신진 기사가 네. 그 천재소녀 이랬던 친구가 AI로 이렇게 컨닝한 게 얼마 전에 들켜가지고 그렇게 된 적이 있거든요. 그럼 이제 인간이 수노 AI한테 음악 좀 10개 만들어봐 해가지고 이게 좋으니까 요걸로 발표하자 이런 시대가 될 수도 약간 조금 튜닝 해가지고. 네. 저는 그래서 창의성이라는 개념을 작년에 삼성 그 인재개발원에서 창의성에 대해서 좀 새로운 창의성을 강연을 해달라고 한 적이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삼성이랑 같이 개발을 했었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창의성, 그 AI가 나왔을 때 창의성이 있으니까 인간은 괜찮아라고 했는데 이 정도면 안 될 것 같지 않아요? 그렇죠. 로봇이 아니잖아요 지금 이거는. 그러니까 아니 노래를 만드는 게 창의성인데 네. 이렇게 만들어주는데 이게
어떻게 된 거지? 이렇게 돼 버리거든요. 그래서 저는 AI 시대의 창의성은 우리가 알던 뭔가 새로운 걸 만드는 건 아니고 오히려 선별 능력, 편집력이다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찜력이다. 네. AI가 내가 눌렀어요. 네. 그래서 한 10개 정도를 만들어줬습니다. 네. 이 중에 어떤 게 히트할 것인가를 판단하는 능력. 그 최종 판단은 인간이 하니까. 그렇죠. 왜냐하면 10개를 다 이렇게 하면 너무 많으니까 네. 그게 또 다 그 마케팅도 하기 힘들고 그렇잖아요. 그렇죠. 이 중에 하나를 하는데 근데 이게 좀 시원치 않다 그러면 이거랑 합쳐서 새롭게 만들어봐라고 편집까지 하는. 그러니까 출판사 하시니까 잘 아실 거잖아요. 원본 자체로만 그냥 출판하기엔 말도 안 되는 원고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것들을 이렇게 좀 해주세요라든가 아니면 이걸 좀 다르게 편집해가지고 뭔가 사람들이 대중들이 원하는 걸로 만드는 네. 그런 것들도 굉장히 크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원본은 작가가 오는 게 아니라 얘네들이 다 온단 말이에요. 그럼 사실은 편집력, 이 에디터의 능력이 훨씬 더 창의력에 가깝다. 이렇게 좀 정의를 해가지고 그 얘기를 했었어요. 그럼 정통적인 어떤 소설 작가나 이런 네. 게 다 대체될 수도 있겠네요. 지금도 사실 소설 작가들이 그러니까 쓰긴 쓰는데 아이디어 같은 것들을 활용해서 하잖아요. 이렇게 됐을 때 어떻게 돼? 그래서 활용해서 하니까 대체가 당장 되진 않지만 그런 것들이 조금씩 이렇게 같이 하는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점점 AI가 되고 사람이 되고 그래서 아마 저는 휴먼 메이드가 나오지 않을까. 핸드메이드처럼 네. 이거는 휴먼 메이드 마크가 딱 붙어가지고 이건 사람이 한 거야 이런 식으로. 우리 저 이탈리아 장인이 한 칸 맞아요. 만든 명품. 네. 아, 사실 핸드메이드가 그렇게 품질적으로 되게 높은 건 아니잖아요. 네. 근데 뭐 그 공장보단 좀 예, 기분 좋고. 유니크하잖아요. 그런 것들에서 휴먼 메이드라는 게 나오지 않을까 하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은 우리 은퇴 세대가 꼭 아니더라도 네. 지금 은퇴 세대를 앞에 두셨더라도 자녀나 혹은 뭐 손자를 생각할 때 본인의 미래를 생각할 때는 네. 뭐 부모님이든 자녀든 좀 적극적으로 AI 툴들을 사용을 해야 된다. 그렇죠. 네. 그래야지 사실은 야 AI 시대인데 어떡하지?가 아니라 AI 시대니까 이런 걸 좀 해봐라고 아이들한테 얘기할 수도 있고요. 또 하나는 도대체 몇 살에 은퇴하실 계획이냐 이거죠. 실제로 우리나라 은퇴 연령을 보면요, 49세에 직장에서 밀려 나와요. 이게 평균이에요. 통계청에서 나온 평균인데 한 28세, 29세 직장에 들어갔다가 49세에 밀려 나오거든요. 20년 정도 다니는 겁니다. 네. 그런데 실질 은퇴 연령이라는 게 일에서 은퇴하는 나이, 네. 그게 72세예요. 정말요. 그러면 22년, 23년간을 네. 무수익으로 지내야 되거든요. 그렇죠. 국민연금 가입하면 그 정도 받고 네. 그러면 반드시 뭘 해야 돼요. 그래서 프랜차이즈 하려고 하고 막 그러는 건데 네. 그 사이에 사실은 AI로 인해서 할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다. 아, 그럼 퍼스트 잡일 때는 내가 돈이 들어오니까 이런 것들을 연습하고 뭔가 개발하고 그런 식의 어떤 그 시간을 가지고 있다가 네. 그런 것들을 이제 그 뒤에 세컨드 잡이 올 때 그럴 때 이걸 가지고 활용을 하시면 자녀뿐만 아니라 자기도 자녀보다 자기가 더 많이 벌 수도 있어요. 그래서 야, 이게 참 상식이 파괴되는 이야기를 오늘 많이 듣는 것 같습니다. 교수님. 그렇죠. 네, AI 자체가 되게 비상식적이잖아요. 이제 은퇴해서 놀아야 되는데 내가 더 일을 잘할 수 있다. 그렇죠. 네, 네. 그럼 내 자녀는 노는 건가요, 교수님? 근데 논다는 게 네. 사실은 정말로 아무것도 안 하고 놀면요, 되게 우울해져요. 그렇죠. 그 감옥 같은 거잖아요. 네. 뭔가 뭐 내가 일도 하고 근데 이 자유는 어디서 나오냐면 일하고 싶을 때 일하고 안 하고 싶을 때 안 할 수 있으면 네. 일을 하고 있어도 논다라는 느낌이에요. 저 우리가 꿈꾸는 파이어족. 예, 예. 네. 그 파이어족 저도 인터뷰 많이 해봤는데 네. 되게 바빠요. 아, 그래요? 40세 파이어 은퇴를 한다고 딱 해놓고 네. 그래놓고 책 쓰고 강연 다니고 맞아요. 어디 가서 뭐 방송하고 스케줄이 안 나가지고 인터뷰를 못 잡는다니까요, 이 사람들이. 그래요? 근데 이 사람들은 왜 자기가 논다고 생각하느냐? 네. 하고 싶은 걸 하고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렇죠. 예를 들어 우리 직장인들 그 주말에 되게 힘들게 일하다가 주말에 뭐 했어요? 그러면 좀 쉬었어요 하는데 자전거 동호회라 네. 양평에 막 100km 왔다 갔다 하고 그랬단 말이에요. 네. 근데 그거 완전 중노동이잖아요. 그렇죠. 올리면서 엄청 힘들잖아요. 근데 자기는 힐링을 했다고 해요. 그렇죠. 이거는 내가 남이 시켜서 한 일을 한 게 아니라 하고 싶은 일을 한 거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예,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그 세컨드 잡 그때는 하고 싶은 것들을 할 수 있다. 네. 그런 도구들을 AI가 제공해 줄 수 있다라는 면에서 앞에 의무적으로 할 때랑은 좀 다르다는 거예요.
좋습니다. 교수님 그럼 저희 이어서 또 투자가 저희는 또 중요하니까 AI 기업들도 엔비디아 뭐 이런 빅테크들하고 네. AI가 또 부동산에 굉장히 큰 영향을 줄 거라고 하시는데 그런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